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화장품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 화장품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전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2023년에 대한 간단한 정리부터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3년은 이내 한국 화장품 시장은 2022년 대비해서 8% 감소한 35조 원의 시장 환경을 시장 규모를 이룰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나 그다음에 교통수단에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온전한 리오프닝을 한국에선 좀 경험했고요. 그럼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매출 성장이 나타났고 온라인에도 성장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면세 시장을 오랫동안 견인했었던 따이고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리오프닝이 됐음에도 면세 시장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게 요약해 본다면 오프라인에서 수요가 좋았던, 특히 오프라인 중에서 H&B 채널의 수요가 좋았던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면세 채널의 익스포저가 높았던 대형사의 실적은 부진했겠구나라고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2023년의 축은 수출이었는데요. 10월 누적으로 지금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으로의 수출은 20% 정도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국 수출이 지금 31%를 성장을 하면서 전체 성장을 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비중국의 성장을 수출 성장을 잘 하고 있는 업체 역시 실적이 좋고 주가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비중국 수출이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성장의 축은 인바운드의 증가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조금씩 회복할 중국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태별 합산 영업이익 증가율은 대형사 기준으로 50% 성장할 것으로 좀 감안해서 보고 있고, 중소형사는 34%, 그다음에 ODM사는 35%를 성장을 전망하고요. 인바운드, 그다음에 비중국 확장, 중국 회복까지 모든 부분들이 내년에 더 좋아질 거라고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업종 업태별 바스켓 구성을 좀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대형사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중소형사 중에서는 VT 클리오, ODM사 중에서는 코스맥스와 한국콜만을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화장품 시장은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23년이 8% 정도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10% 성장한 2024년의 규모는 2022년 정도 회복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국인의 경우에는 좀 하향 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저가 중심으로 구매할 것 같고요. 많은 부분은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성장을 좀 견인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채널의 경우에는 올해도 H&B 채널이 상당히 좋았는데 내년의 성장도 H&B 채널이 좀 기여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기저가 낮아진 면세 역시도 2024년에는 성장의 주요 채널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에 대해서 두 축으로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향 구매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H&B 채널과 온라인화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하향 구매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가계 소비 환경이 상당히 좀 비우호적입니다. 2분기부터는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됨에 따라서 가계의 구매력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시장이 상당히 좀 비우호적인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불황형 소비가 전반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트레이딩 다운 현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좀 감안해서 보고 있습니다. 큼직한 내구재 소비보다는 비내구재 소비가 주를 이룰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천원샵 다이소의 트래픽 급증의 내용들을 최근에 언론상에서 많이 보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다이소의 매출은 17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어 왔는데요. 지난해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저렴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다이소의 성장세가 2020년부터 다시 픽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중저가로 트레이딩 다운되는 현상들을 어떻게 보면 표출되는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고요. 화장품 업계도 신규
진출 채널로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중저가 중심으로 상당히 수요가 집중되겠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적 성장입니다. 코로나만 이제 없었다면 사실은 이제 화장품도 좀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화장품을 덜 구매하고 오프라인 채널을 덜 갔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채널과 H&B 채널의 규모가 사실은 쪼그라들었었는데요. 이를 제외해놓고 본다면 상당히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채널입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재화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잘 고른다라는 측면, 그리고 가격을 상당히 비교해 보면서 고를 수 있다라는 측면, 그다음 배송도 용이하다는 측면이 상당히 이제 합리성이 탄탄한 이제 채널들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 채널과 온라인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판매될 때 경쟁력을 갖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채널의 기여도가 상승할수록 브랜드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브랜드사들은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르르고요. 새로운 브랜드,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뭐 새로운 제형, 원료, 용기 다양한 것들이 좀 출시가 됨으로써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ODM사들한테는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H&B 채널이나 온라인에 이제 생성되는 브랜드들은 이제 중저가 흐름이기 때문에 뭐 하향 구매 현상이나 사실은 이러한 구조적인 흐름들이 대부분 트레이딩 다운 현상들을 좀 야기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H&B 채널과 온라인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상위 사업자의 점유율 하락은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16년에서부터 19년도까지 글로벌리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커졌는데 글로벌의 상위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같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글로벌 업체들은 되게 잦은 M&A와 공격적인 해외 확장으로 이 부분을 타개해 왔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M&A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덜 적극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채널이나 H&B 채널에 대해서의 입점이나 이제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점유율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코로나 기간에는 더 이제 타격을 받아서 상당히 좀 점유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 이익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면세까지도 급감했기 때문에 이익 체력이 상당히 좀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사의 M&A 딜이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의 한 축이 올해 있었던 아모레퍼시픽의 코스RX의 인수권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수 성장이 이제 하나의 축이 내수 소비일 거고, 근데 내수 소비는 트레이딩 다운의 흐름과 그다음에 H&B 채널과 온라인 쪽으로 좀 집중된다, 이렇게 좀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내년의 성장의 축은 외국인의 이제 유입에 따른 외형 성장입니다. 지난 8월부터 이제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중국인들이 점진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페이스를 놓고 봤을 때 올해 연간으로 중국인은 한국에 200만 명 정도 유입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21% 정도 성장한 수치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중국인은 2010년도나 2011년도 정도 수준에 이제 유입됐었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국인의 이제 업사이드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오픈한 일본, 미국, 동남아 지역에서의 이제 노선의 이제 회복률은 2019년도의 회복률은 100%를 넘어가거나 거의 100%에 근접한 수준인데 가장 빠르게 이제 한국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노선은 75% 정도 2019년도 대비해서 회복한 수준이고요. 연말 기준으로 한 100%까지 도달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회복률 감안해서 2023년에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숫자는 1,000만 명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2024년의 경우에는 1,500만 명, 중국인의 경우에는 올해 200만 명, 내년에 600만 명 정도 감안해서 보고 있습니다. 중분을 50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00만 명 중에서 이제 400만 명의 경우가 중국인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더해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좀 산정한 페이지입니다. 9조 원 정도 이제 구매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계산의 이제 로직은 증가 관광객의 2022년 이제 인당 평균 지출액을 더한, 그러니까 곱한 이제 수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외국인들이 쇼핑을 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가 넘고요. 쇼핑 중에서 이제 화장품을 지출하는 비중이 한 20%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 준다면 9조 원 중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이제 규모가 한 2.3조 정도 차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 국내 소매 판매 한 7% 정도를 성장할 수 있는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소폭 성장,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구매에 따른 시장 성장을 더해서 이제 10% 정도의 성장을 좀 감안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H&B 채널과 이제 면세 채널로의 로 집중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수출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수출에 대해서 이제 오랜 기간 우리나라 업체들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화장품의 이제 수출 연평균 성장률은 23%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22년에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제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2022년에만 유일하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올해는 비중국의 수출이 이제 중국의 감소폭을 상쇄하면서 성장 가도에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저희의 이제 수출의 믹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홍콩을 포함한 대중국 기여도가 거의 70%에 가까이 됐다면 이제 현재의 경우에는 비중국이 60%까지 도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글로벌리 이제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022년부터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2위 정도의 이제 수준에 이제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출 점유율 기준에서 11%까지 올라왔고 거의 글로벌리 점유율 2위까지 등극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수출이 어떻게 보면 말썽이었던 건데요. 20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연히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의 중국 전망에 따르면 소비가 점진적으로 내년에는 개선될 걸 우선 감안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 수출의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는 완연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월 평균 대중 수출액이 지금 2.2억 달러 수준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지금 10월 누적으로 2억 달러 정도까지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나아진다면 사실 재고가 상당히 좀 라이트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내년에는 좀 편안한 성장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콩향 수출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홍콩향 수출은 과거에 이제 중국의 수요의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 이제 저희가 확인하던 이제 금액입니다. 2015년도에서 16년도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보였을 때 홍콩향 수출이 먼저 튀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지금 홍콩향 수출이 YTD로 YOY 35%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홍콩이 중국과 접경되어 있는 지역을 지금 오픈을 했기 때문에 개방했기 때문에 홍콩 소비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K 인디뷰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어서 홍콩의 수출액에서 지금 수치가 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봤을 때 2024년에는 중국이 더 이상은 말썽이 아니라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미국과 일본의 수출이 상당히 좀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상당히 주목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시작은 K 컨텐츠에서 시작이 됐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화장품도 접해보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제품은 사실 미국 제품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 매력도도 있고 기술력도 우위에 있고 상당히 좀 트렌디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상당히 관심을 지금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액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2015년도 기준으로 미국 수입 내에 한국 화장품 비중이 5% 정도 기여했다면 2023년에 지금 15%까지 올라가면서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출액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얼마나 침투했는지를 계산을 해본다면 공급가의 40%로 가정한다면 미국 내에 한국 수입 규모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시장 규모는 약 2.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시장 침투는 약 1.8% 정도 침투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트렌디한 제품에 대한 관심도 확대, 그리고 성공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상당히 미국에 대한 진출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우리나라 업체들의 이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이제 성공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일본 수입 내 한국 화장품 기여도가 2015년도에 8% 수준이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37%까지 올라가면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국가의 화장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프랑스의 화장품 기여도를 넘어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동등하게 지금 이런 수출을 통해서 파생된 우리나라 화장품의 일본 시장 점유율 규모는 약 2.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본 시장 내에서 거의 5% 정도까지 점유율을 도달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 기간 동안에는 우선적으로 일본에 대한 진출을 역직구 온라인으로 좀 진출을 했었던 게 대부분의 업체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오프라인 채널을 정통으로 이제 진입한 업체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공 사례를 통해서 신규로 진출한 업체들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일본에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성장의 추가적인 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우선 시장에 대해선 한국 시장에 대해선 10% 정도 성장을 보고 있는데 내국인의 소비는 트레이딩 다운되면서 중저가 쪽으로 상당히 몰릴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의 많은 증부는 외국인에 의한 수요로 좀 많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나 그다음에 외국인 소비자의 이제 수요가 표출되는 곳은 교집합으로는 H&B 채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는 힘들었지만 면세가 내년에는 성장 전환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비중국이 올해 상당히 성장을 견인했다면 이러한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내년에도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기저효과 감안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어떻게 보면 성장에서 더해주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내년에는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업태별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스켓으로 저희는 이제 투자 제안을 드리고요. 업태별로 탑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형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향후 성장 동력 유무라고 제가 표기를 했고 비중국이라고 느낌표를 저희가 표기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영업이익 증분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고성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미국, 동남아, 일본 등 비중국의 성장 동력을 구축했기 때문이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인수한 코스알엑스의 인수 이제 이익도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그다음에 포함한 면세 익스포저가 상당히 큰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부터 이제 상당히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면 사실은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기보다는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환경이 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한국과 중국이 대부분 이제 구조조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이제 경쟁사 대비해선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한 외국인의 유입
그다음에 낮은 기저의 면세, 그다음에 회복되는 중국에 대해서는 둘 다 동등하지만 비용 지출 요소,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비중국에 준비를 해뒀는지가 차별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올해 성장 동력인 H&B 채널, 그다음에 비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사의 실적 차별화 요소는 얼마나 H&B 채널을 잘 구축해 놨는지, 그리고 비중국의 지역 다변화는 얼마나 구축을 해놨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당사에서는 중소형사 탑픽에 대해서 VT와 클리오를 좀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겸비한 아이패밀리 SC, 애경산업에 대해서는 항상 좀 검토는 해야 되는 기업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V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일본에서 탄탄한 실적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존 브랜드만으로 지금 분기 200억 원을 넘게 지금 매출을 내고 있고요. 거의 기존 브랜드로만 연간 거의 1000억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히트 제품인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나왔고요. 일본도 지금 채널을 확장한 단계고 내년 2024년의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주요 H&B 채널에도 입점을 하면서 외형 증가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진출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올해 대비 내년 외형 성장이 가장 이제 두드러질 기업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온라인이나 H&B 채널에서 독보적인 브랜드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꾸준히 점유율이 확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국의 이제 미국, 동남아, 일본에 상당히 지금 공략을 해서 비중국에서의 외형 성장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클리오의 국내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65% 정도 차지하고 해외가 지금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외의 공격적인 외형 성장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내년에는 해외 비중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VT와 클리오의 2024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67%, 31% 정도 이제 가정에서 보고 있고요. 이제 중국에 대한 인바운드 수요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요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ODM사입니다. 제목으로 더 할 나위 없는 영업 환경이다라고 좀 제가 설명을 이제 해놨고요. 사실은 뭐 경기가 안 좋고 이제 불황형 소비가 오면 ODM사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저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집중되었기 때문에 ODM사들이 이제 중저가 브랜드사와 함께 성장했었던 모습들을 과거 2011년, 2012년 이런 시기에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짚어 본다면 지금의 불황형 소비하면 당연히 ODM사를 떠올려야 되는 게 이제 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인디 브랜드가 상당히 강한데 우리나라 ODM과의 이제 컨택을 상당히 취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빠른 트렌드, 그리고 각 국가별로 까다로운 규제는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ODM사한테 이제 의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한국은 글로벌 최대 이제 화장품 생산 기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 옆에는 가장 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화장품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많은 역동적인 브랜드들이 이제 ODM사에게 컨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원 브랜드 샵이 다양하게 생겨나면서 ODM사들의 R&D 능력, 그다음에 캐파 증가를 통한 외형 성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미 이제 어떻게 그런 환경들이 탄탄히 토대가 마련됐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공격적으로 먼저 캐파 투자를 했고, 그리고 R&D 투자를 먼저 했으며 R&D 투자를 선대적으로 좀 단행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위상을 좀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민첩성 있는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ODM이 지금의 위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선택하는 재미라고 제가 표기해놨는데요. 각 업체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
것들을 잘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써니 글로벌 최고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이제 선 제품을 뒤집어 보면 대부분이 다 한국콜마일 겁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같은 경우는 기초, 그다음에 선, 베이스를 두루 잘합니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를 잘해서 올리브영에 가시면 뭐 립 제품을 뒤집어 놓고 보면 반은 코스맥스, 반은 CNC 인터내셔널일 겁니다. 이렇게 업체들의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H&B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관광객 수요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국내가 모든 업체들의 외형 성장의 메인이긴 할 텐데 각 기업별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 회복과 그다음에 미국의 흑자 전환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국콜마는 글로벌 선 수주가 더 늘어나는지가 이제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메카는 이제 미국의 수주가 올해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CNC 인터내셔널은 글로벌 색조 수주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레벨업 되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택하는 재미라고 표기한 건 뭐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사시기보다는 결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제 바람직한 선택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산업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업태별로 이제 제가 좀 강조드려야 될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세하게 종목별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은 레포트를 참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화장품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